자, 유사남님 의견은 어떤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죠. 유사남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유상함입니다. 오늘은 이미 다들 이야기를 들어보셨겠지만 일부에서 다뤄주신 CPI를 조금 더 제 이야기로 풀어볼까 합니다. 이제 오늘 CPI와 코어 CPI 숫자는 너무나 좋은 숫자가 나왔습니다. 일부에서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월가가 예상했던 심지어 한 달 기준 디플레이션을 정확히 맞춰주면서 오늘 좋은 숫자가 나왔다는 얘기가 많았는데요. 자, 하나씩 하나씩 왜 이런 데이터가 나왔는지, 이게 미래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그 섹터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인지 하나씩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식 가격은 이번 달 소폭 상승했는데요. 사실 곡물값이 떨어지고 육류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근데 곡물값의 하락 같은 경우는 음료수라든지 설탕이라든지 여러 공산품들의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사실 육류보다 더 폭넓게 미래의 음식 가격에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고기 가격과 공산품들 가격이 오늘 이번 달에는 상승해서 식품 가격이 상승하는데 일조를 했지만 다음 달 같은 경우는 이 떨어진 곡물 가격에 영향을 받은 여러 가지 상품들이라든지 빵이라든지 시리얼이라든지 설탕이라든지 등등들의 가격이 내려갈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음식 가격이 다음 달 들어서는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전반적인 사실 하락은 경기 방어주로 불리는 월마트, 코스코, 펩시 등등들의 마진율의 하락으로 이어지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쪽으로 넘어가서 에너지 쪽은 정말 이번에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사실 4.5%라는 큰 폭으로 하락해주면서 이번 달 디플레이션이 나오는데 가장 큰 공신이었는데요. 다만 이 뜻은 다음 달에는 하락을 보다 기대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고 포함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춘절이라는 기간이 포함되기는 했지만 중국에서는 이제 리오프닝을 통해서 보다 공장을 더 돌릴 것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미국에서도 비축률을 70% 언저리에서 다시 보충하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이야기를 한 것만큼 유가의 하락은 큰 폭으로 하락하기에는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반대로 난방가스 혹은 도시가스 같은 경우는 천연가스 가격이 12월에 반값으로 폭락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달에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그런 것을 기반으로 봤을 때 다음 달에 난방가스 가격은 크게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원래 1월 달 기준으로도 사실 12월보다 따뜻한 온도가 예상이 되고 있기도 하고 EIA 리포트라고 이제 미국에서 정부에서 발행하는 에너지 리포트를 기준으로 봐도 1월 달에는 난방가스 가격이 내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마 다음 달 들어서는 이 난방가스 가격이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제조업에 관련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오늘 사실 인플레이션이 내린 데는 에너지라는 가격의 하락도 있었지만 전체적인 상품들의 가격의 하락이 사실 포함되어 있습니다. ISM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를 제가 몇 번 이거에서 강조를 했으면서 이게 CPI에 큰 영향을 준다는 말씀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거기에서도 대놓고 아예 지금 제품들의 상품들의 가격들의 하락이 이어지고 있다고 이야기가 되어 있었고요. 계속해서 원자재의 가격이 하락하고 있고 그것들이 가격들의 하락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이야기가 나왔던 만큼 사실 이번에 제조업 관련된 혹은 커머디티 혹은 상품들의 가격은 하락이 사실 예정되어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신차들의 가격이 사실 처음으로 이번에 작년 포함해서 이제 하락하기 시작했고 중고차 가격의 하락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게 굉장히 눈에 띄는데요. 계속해서 자동차에 대한 수요의 하락이 예측되고 있는 만큼 신차의 가격의 하락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고 예측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보다 많이 떨어진 중고차의 가격으로 인해서 반대로 메나임 인덱스 같은 경우는 이게 중고차의 가격을 알려주는 이제 시장에서 발행하는 지표라고 보시면 되는데 중고차의 가격이 많이 떨어진 만큼 지금 같은 하락의 가속 같은 경우가 이어지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일론 머스크가 예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결국 주로 줄어들고 있는 수요의 마켓에서는 가격을 내려서 혹은 마진을 더 내려서 수요를 더 충당해야 되는데 자동차 회사들끼리 치열한 경쟁이 좀 생각되기는 하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자동차 회사들이 같이 마진을 줄여가면서 어닝에 관련해서 유의하시고 자동차 회사들의 앞으로 이후에 마진들이나 이익들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유의하시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변수는 정부에서 앞으로 전기차 크레딧을 지원하기로 한 만큼 수요를 크게 끌어올릴 수도 있다는 부분이 사실 조금 마음에 걸리는 만큼 인플레이션이나 자동차 회사들의 마진들에 관해서도 이런 부분들을 유의하셔서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주거비 같은 경우는 말이죠. 이번 달까지도 사실 큰 폭으로 상승해 줬습니다. 다만 사실 주거비 때문에 사실 코어 CPI가 내려가지 않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계신데 제가 여태까지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준의 주거비는 보통 3개월에서 7개월 정도 시장가에 후행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렌트비는 현재 시장가 기준으로는 7개월 내내 하락하고 있는 중이죠. 그리고 사실 연준조차도 저번 FOMC 기준으로 이번 해에 곧 주거비가 내려올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만큼 오늘까지 이렇게 주거비가 크게 높게 올랐다는 것은 그만큼 꺾이는 곡선이 혹은 주거비 인상의 하락세가 다음 달 들어서 혹은 곧 급하게 꺾일 것이라는 생각을 남게 하는데요. 다음 달에는 커다랗게 주거비 상승치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 관련해서 리츠주들이라고 보는 부동산주들 같은 경우는 이런 결과에 유의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요즘 맨하탄에서 오피스들에서 많이 들려오는 얘기들이 지금 당장 이 오피스에 출근하는 사람들이 적은 가운데에서 계속 이렇게 부동산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이야기도 맨하탄에서 생각보다 오피스들 사이에서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리츠주들 특히 여러분들이 주의하시고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요거에 관해서 반례도 있을 수 있는 게 연준이 보다 빠르게 피봇을 할 수 있다고 지금 시장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것에 따라서 오늘 사실 10년물 금리도 하락하기도 했고 사실 시장에서 대놓고 연준이 2023년 안에 피봇을 할 거라고 사실 선물 시장에서 이야기가 된다고 할 만큼 아주 크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연준의 반응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해서 좀 여러분들이 주의하고 지켜보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번에 ISM 서비스 구매 관리자 리포트에 나온 것처럼 그 어떤 서비스 섹터도 가격이 하락하지도 않았다고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그것에 따라서 사실 이번에 인플레이션 리포트가 공개가 됐을 때 ISM 관련해서 얘기가 나온 것처럼 서비스 쪽 섹터는 하락하지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 상승치가 예상치보다는 요즘에는 줄어들기도 했고 안 나오기도 했고 꺾이기는 했지만 연준이 2023년 1분기 안에는 서비스 쪽은 꺾이기가 힘들다고 이야기를 했던 만큼 그리고 ISM 서비스 구매 관리자 지표를 봤을 때 혹은 임금 상승세를 봤을 때 상승의 속도는 꺾일 수 있으나 보다 강력한 상승세를 아직도 1분기 동안은 유지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며 이번 달에도 이번 2월 달 발표될 CPI에서도 생각보다 크게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리뷰를 한번 해보겠는데요. 전체적인 리뷰를 해보려면 사실 파월이 이야기하던 피벗의 조건이 사실 어느 정도 대부분을 만족한 상황이 됐어요. 사실 낮은 인플레이션이 유지하기 시작된 지 사실 6개월 정도가 됐습니다. 약 6개월 동안의 인플레이션 수치가 1%에서 1.2% 언저리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 6개월 동안 2022년에 있었던 같은 달들에 2022년 2월부터 8월까지 있었던 인플레가 사실 0.6%, 0.8%, 1.2%, 0.3%, 1%, 1.3%처럼 굉장히 높은 수치가 나와 있었던 것만큼 1년간의 인플레이션 수치는 YOY 기준으로는 가파르게 앞으로는 계속해서 꺾일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이제는 인플레가 낮아진 지 한두 달이 아닌 6개월이 가까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사실 계속해서 파월이나 연준이 얘기한 것처럼 한두 달의 증거가 아닌 이제 6개월 동안의 낮은 인플레가 유지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코어 인플레 혹은 주거비도 꺾일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당분간은 시장은 연준의 빠른 피봇을 선반영을 계속해서 유지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사실 파월이 사실 어느 정도 마음을 돌렸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대플레이션이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사실 오늘 블라드 총재가 연설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어떤 상황이라도 인플레이션이 좋게 나온 상황이라도 결국에는 프론트 로딩 차라리 우리가 일단 연준이 약속한 것만큼의 금리는 올려야 된다. 연준의 신뢰성과 그리고 이 프론트 로딩을 통해 차라리
나중에 빠르게 금리를 하락하는 한이 있더라도 얘기했던 것만큼 연준이 앞으로의 일에 관련해서도 지금 당장 금리를 예전에 약속했던 5% 이상으로 빠르게 올리는 게 낫다고 이야기한 만큼 사실은 기대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연준은 아직까지는 좀 지금까지의 주장인 보다 긴축적으로 가겠다라는 주장을 계속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친 경기 침체 우려가 잡혔어요. 이제 경기 침체의 우려는 앞으로도 강하게 오지 않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 소프트 랜딩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에요.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솔직히 하방이 크게 뚫리기는 예상하기는 이제 어려워졌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막 저점을 뚫고 내려가는 상황까지 오기에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는 시나리오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무튼 여기까지 저는 오늘 제 이야기와 제 의견들까지 포함해서 많은 이야기들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렸고 여러분들의 의견과 코멘트 꼭 여러분들 채팅창에 남겨주시길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사남님 고맙습니다. 인플레이션, 간밤에 발표된 또 CPI 세부적인 내용과 관련돼서 뭐 나온 언급과도 관련돼서 정리를 잘 해주셨네요. 그 CPI가 그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은 엄청 잘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페드가 원하는 대로 나온 거예요. 네. 사실은 어제 주식시장이 좀 그냥 뜨뜻미지근해가지고 뭐 별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게 네. 이자율 시장이 사실 직접적인 영향을 받잖아요. 근데 네. 이자율 시장이 확실하게 움직여졌고요. 2년짜리 금리가 4.13입니다. 네. 10bp 거의 내려왔고 10년짜리 금리는 내려왔지만 2년짜리 금리가 이렇게 내려왔다는 건 2년짜리 금리는 그냥 올라갔던 거 이거 평균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잠깐 페이드워치 봤거든요. 네. 아침에 그 이마람 특파원이 얘기도 해주셨지만 지금 2월 달은 50bp가 96%예요. 그러니까 거의 확정적이라고 봐야 돼. 사실은 시간은 좀 남았는데 50bp요? 그러니까 25bp를 25bp. 올릴 가능성이 지금 네. 96%. 그렇죠. 그다음에 3월 달에 네. 다시 96%인 거를 가정했을 네. 때 다시 또 25를 올리는 게 80%. 그러니까 5%까지는 간다고 보는 거고요. 네. 그 다음부터는 뭐 완전 안 올리는 걸로 쭉 가고 있고요. 그리고 뭐 재밌는 거는 11월부터는 한 30% 이상의 확률로 내려오는 걸로 그렇게 지금 완전히 돼 있습니다. 네. 프라이스가. 그래서 주식 관련돼서 지금 유선남 님도 얘기했지만 네. 저는 조금 긍정적으로 봤던 건 뭐냐면 어제 저녁에 뭐 주식 모르죠.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금년에 지금 S&P가 3.5%, 나스닥이 4.5%, 근데 코스피가 한 5.5% 정도 올랐는데 사실은 뭐 일단 스타트는 좋잖아요. 근데 이렇게 오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CPI가 이렇게 되고 이자율 쪽이 안정이 되면 이제 많이 오르는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매일 걱정하는 거 있잖아요. 3,000으로까지 빠지면 어떻게 S&P, 네. 뭐 코스피 뭐 2,000 깨지면 어떻게 이 하방 리스크가